오런입니다. 제목을 일부러 강하게 정해보았습니다.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혹시라도 바이 더 딥을 외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3일 정도 테슬라 나스닥 영상 만들다 다 지워버렸습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주식 코인 장세 보고 의미가 없어서요. 기술적 분석인 차트가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제가 또 고점도 알아내지 못했고 9월에 실제 금리 인하만 염두에 두고 있다 보니 큰 부분을 놓치지 않았나 싶네요. 그래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잠시 후에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은 미국 내 지금 경기 상황이 실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두 사례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물론 다음의 사례들이 전체를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하루는 연착륙이다, 경착륙이다, 골디락스다, 이제는 큰 경기 침체다 라고 떠드는 양치기 언론보다는 참고하기 좋은 실제 사례를 드리라 봅니다. 미국 내 올해 자동차 할부를 갚지 못해 압류되는 케이스가 상반기에만 23%나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연말 전에 160만 명이 미국인이 자동차 압류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2021년 약 110만 대, 23년에는 150만 대인데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뉴욕의 23층 오피스 건물이 이전 거래 가격에 비해 약 97% 할인된 가격에 팔렸습니다. 변들이 아니고요. 우리로 치면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건물입니다. 노란별 모양의 그 건물이고요. 주변에 현대미술관, 브로드웨이 극장, 록펠러 센터, 트럼프 타워 등이 가까이 있습니다. 즉 변두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좀 더 확대해서 보시면 넓은 초록색 부분은 센트럴파크입니다. 그 공원을 따라 제가 빨간 라인을 그렸는데 그 유명한 5번가입니다. 부자들 중에 찐 부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죠. 같은 5번가라도 공원 쪽 가까운 업타운 쪽이 좀 더 비쌉니다. 공원이 보이는 조망권에 공원이 가까운 지리적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건물은 23층, 사이즈는 92만 스퀘어핏, 약 85,470평방미터입니다. 이해도 높이 이게 평수로 따지면 약 25만 850평입니다. 우리가 흔히 언급하는 아파트 기본 평수 32평 집을 약 800개 이상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63년에 지어진 건물이고 2006년에 최고가 3억 3,200만 달러의 매매가 이뤄진 건물입니다. 현재 환율 약 1,300원 계산하면 2006년에 약 4,300억 원에 거래된 가격입니다. UBS라는 회사인데 부동산은 꽤 이름 있는 회사입니다. 미국 내에서. 그 소유주 회사가 꽤 오랜 기간 5천만 달러 약 650억 언저리에 팔려고 내놓았는데 안 팔려서 결국에는 10X라는 경매 회사에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 뉴욕타임즈 기사 중에 인상적인 부분이 에이전트가 실시간으로 경매하고 모니터하는 수십 개의 부동산 중 하나에 불과했다.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부동산. 아무튼 이 철가가 750만 달러로 시작해서 낙찰이 며칠 안 이루어지다가 850만 달러를 제시한 단 한 사람에 의해 낙찰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850만 달러면 현재 환율 1,300원에 의하면 약 110억입니다. 4,300억이 110억액이 된 셈입니다. 물론 우리 같으면 엄청 싸게 샀네, 대박이 날 겁니다. 하지만 현지 부동산 관계자들 인터뷰 보시면 오히려 매수자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낙찰된 건 건물에 대한 소유분이고 토지 소유주는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 입주율은 현재 약 35%로 코로나 이전과 비교 불가이고 결국 주거용으로 전환시켜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리노베이션을 한들 현재 분위기로는 세입자가 다 들어오겠냐는 부분입니다. 지금 서부 쪽에서는 샌프란시스코가 무너지고 있고 동부에서는 필라델피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뉴욕이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물론 뉴욕에도 5개 행정구역과 맨하탄에도 다운타운, 업타운이 있습니다. 같은 도시라도 인종 구성, 삶의 질 자체가 틀리죠. 도시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단순히 코로나 이후 우리 삶의 변화도 있지만 마약의 범람화, 그리고 미미한 절도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각 주별 해석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분히 정치적 갈등 문제도 있고 최근에 우리나라 일부 유튜버들이 언급하긴 하는데 외국 방송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온 이야기들입니다만 미국은 이번 대선 이후로 심각한 좌우 대립이 이어져 내전에 준하는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꾸준히 경고해왔습니다. 얼마 전까지 바이든 해리슨 다 트럼프에 비해 경쟁률이 떨어진다 하더니 바이든은 확실히 빠지고 해리슨을 전면에 내세우고 이제 호황세라고 하고 있습니다. 존재감 없던 해리스가 갑자기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대선이 끝나면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부정선거다 뭐다 하고 극심한 대립이 일어날 겁니다.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일련의 문제들로 인해 유럽이나 아시아의 전쟁이 터져도 미국이 국내 분열로 참전하지 못할 거라는 착각을 러시아나 중국에 심어줄 수 있다는 거죠. 러시아는 유럽에 들어가고 중국은 자국 내 경제 문제를 외부로 돌리려고 할 테고 만약 최강대국 미국이 참전하지 못한다는 확신만 들면 아시아 국가들에 도발을 한다는 겁니다. 3차 세계대전이 당장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있었고 몇 년 이내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문제는 러시아나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커튼 뒤에 있는 네오콘 딥스테이트들이 러시아 중국을 코너로 몰아가고 자극해서 그네들이 결국에는 전쟁을 일으키게끔 만든다는 거죠. 현재 독일에서는 징병제 이야기가 있고 나토에서는 이미 전쟁 준비 돌입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장은 중동이 문제될 것 같지만 수면 아래에는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각국 문제 말고도 미국 내 채권 붕괴, 연금 붕괴, 운행 주도산 문제 등등 여러 위험 이야기가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영상에 담아보고 싶었지만 시간 문제도 있고 그리고 영상이 다른다고 한들 주가가 한참 오를 때는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내가 망하고 옆집이 망해야 관심을 갖죠. 참고로 화면에 보이시는 분은 마틴 암스트롱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 블로그에서 제가 정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앞서 자동차 압류 문제, 뉴욕 상업용 오피스 폭락 문제 이야기를 꺼낸 것은 실제 경기 침체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당장에는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지만 조만간 나에게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차트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기술적 의미가 크게 없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이미 끝났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9월에 파월이 실제 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 현상이 해소될 때쯤 폭락을 예상했는데 그 폭락이 한 달이나 일찍 시작되어 버린 듯합니다. 화면에 보시듯 채널 상단을 이탈하면서까지 강하게 상승시키고 그게 결국 불트랩인 게 드러나면서 지난 금요일에 채널 하단까지 이탈시켜버렸습니다. 앞으로 예견되는 시장은 롤러코스터장입니다. 오른다고 따라 올라타고 내린다고 순절치고 다음날 또 오른다고 올라타다 계좌만 녹아납니다. 최대한 빨리 결정을 짓고 욕심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현금을 확보하는 게 최선의 길입니다. 인버스를 논할 수도 있지만 전 하고 있습니다만 경험이 없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당장의 주가 차트 예측 어렵습니다. 다시 반등해서 쌍봉을 만든다, 헤드 앤 숄더 패턴 하락이다, 매봉으로 떨어진다 등등 예측하는 게 오히려 위험합니다. 기본적인 방향이 추세 하락이기 때문에 하락이 완만해지고 상승 조정장이 와야 다음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상승 조정은 상승장을 뜻하는 게 아니라 하락장에서 반등하는 조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승 추세에서의 하락 조정, 하락 추세에서의 상승 조정을 말합니다. 참고로 저는 나스닥 최소 60에서 70% 하락 보고 있습니다. 다우는 최소 50에서 6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거 삼는 부분은 다음에 영상 제작 시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테슬라입니다. 사실 테슬라 차트도 의미 없습니다. 종합지수가 망가지면 개별 주가는 더 심하게 망가집니다. 지난주에 장기 하향 추세선을 지지받지 못하고 결국 이탈하였습니다. 지지난주 상승이 결국 불트랩인 것이 판명된 셈이죠. 그나마 이제 200불대 지지 구간을 봐야 합니다. 그러나 200불 지지받고 반등한다 한들 추세 하락 피할 길 없어 보입니다. 테슬라 주주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합니다. 최종적으로 50불, 20불까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차라리 틀렸으면 하네요. 다음은 비트코인입니다. 4파동 마무리하고 50파동 간다고 보고 있었는데 주식처럼 비트코인도 지난주 금요일장에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요일 65,000 아래에서 놀다가 그나마 일봉에서 마감해 줄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게 빗나갔습니다. 언젠가는 주식하고 디커플링 되고 금하고 연동되리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닌 것으로 지난 금요일 드러난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나스닥 큰 폭으로 떨어질 때 금은 가만히 있는데 비트코인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달러나 채권이 진짜 붕괴될 때쯤 그때야말로 진짜 디지털 금으로 대접받으리라 얘기입니다. 그나마 마지막 희망은 플래그 패턴에서 상승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만들고 있는 동안에서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A, C는 아니고 이제 남은 건 B 혹은 D입니다. B, 베어 트랩으로 겁주고 상승할지 혹은 D, 하락이 멈추고 상승 반등하다 채널 하단에 맞고 떨어지냐입니다. 외국의 나름 유명한 차티스트 중에는 이게 결국엔 오른다고 보는 사람도 있던데 글쎄요. 모든 자산이 폭락을 맞이지 않는데 비트코인만 오를 수 있을런지요. 물론 다음 사이클에서는 가능합니다. 진정한 대세 하락이 오면 금도 잠시나마 흔들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달러만 찾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후 단발성 이슈가 아닌 전쟁이 진정으로 가까워지면 금으로 몰리겠죠. 아무튼 지금은 달러, 금, 은이 유일한 해치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후 채권 문제, 연금 문제가 부각되면 달러도 위험한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